티엔콩 북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최근에 저의 인생책 반열에 오른 책입니다.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부제로는 이제 더는 걱정하지 마. 저자 사이토 히토리, 출판사 나비 이펙트. 사이토 히토리의 이 책에 절판됐던 이전 버전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 이걸 이해할 수준도 안 됐을 뿐더러 크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고 다시 펼쳐보지 않았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서 재출간이 됐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좋은 책이었어?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다시 살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샀는데 이 번역가의 힘 혹은 이 출판사가 우리 책초남님, 북튜버 책초남님을 통해서 이게 한번 번역이 또 다듬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쨌든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이거 누구든지 아이들이 봐도 좋을 것 같고 어르신들이 봐도 좋고 그리고 굉장히 얇은 책이라서 한 2시간이면 다 보거든요. 진짜 필독서고요. 그 어떤 책을 망라하고 이 얇은 책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좀 마음이 불안정하다, 긴장돼 있다, 걱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고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내용이 조금씩 연결이 돼서요. 다 읽으면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도 비교적 많이 와닿았던 파트들을 발췌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질리는 성격은 결점이 아니라 재능이다. 나 자신을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 원인은 바로 나에게 결점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무슨 일이든 쉽게 질리는 성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결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저의 그런 성격을 재능이라고 여기고 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재능을 잔뜩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떠들기만 하는 저에게 너는 수다스러워서 큰일이구나 라고 꾸짖으셨지만 저는 그 수다스러움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수다스러움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감사의 말을 해주는 사람도 많이 있죠. 선생님과 부모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타이르는 건 그 재능을 살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군가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기 때문에 당신은 그걸 고치려고 애를 쓰겠지만 사실 원래부터 재능이었던 것을 고칠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고치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언제나 억누르면 언제 어디선가 갑자기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기 에너지를 낮춰서 폭발하지 않도록 조절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행동에 필요한 욕망이나 활동 에너지까지 한꺼번에 주저앉게 됩니다. 100%의 것을 20%로 만들고 싶다면 자기 에너지 전체를 100에서 20으로 줄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은 너무 무기력해집니다. 누구나 각자 풍부한 재능을 갖고 있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살릴까입니다. 못하는 일이 있다면 남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다.
저는 잘 질리는 성격에 수다스럽기까지 한 대단한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 중 하나가 한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글을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글로 쓰려고 기억을 더듬어도 머릿속에는 검은 점 정도로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에게도 결점이 있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도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못하면 내가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대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남에게 부탁합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곧바로 수락하고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그 즉시 부탁합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 남에게 노력하라는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면 그냥 내가 대신 해주면 될 일입니다. 저처럼 한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고 제가 애써 노력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을 재능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재능이라고 보지 않아요.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남들도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또한 많은 사람이 자신이 못하는 일을 재능이 아니라 최대 난점이나 결점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죠. 그런 건 극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복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니까요. 한자를 모르면 전자사전을 사면 되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금방 해결이 될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내가 못하는 일은 남에게 부탁하다 보면 나의 장점과 다른 사람의 장점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지요. 결점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일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보세요. 지혜와 용기가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저는 괴짜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누계 납세액이 일본 최고인 저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데 제 성공법이 반드시 당신에게도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퇴사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학교에 안 가는 것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거친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지혜와 용기 모두가 필요합니다. 지혜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용기만으로는 무모할 뿐이죠. 만일 지혜와 용기 둘 다 없다면 원래 없는 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가진 것으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이러한 행복론은 부자론과 별개입니다. 우체국 국장보다 행복한 집배원도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죠. 그리고 부유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이 성공해도 직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도 있지요. 따라서 성공한 사람은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는 법이 있고, 샐러리맨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에 쥔 것만으로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뭔가 있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깨달음이란 차이를 만드는 것. 사람이 고민하고 걱정해서 불안감을 가지는 것 역시 한 가지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나 걱정, 불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대처할 수 없는 고민이나 걱정이라면 아예 손에서 놔버리세요. 그러면 어느새 걱정이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심성의껏 하면 주변 사람이나 시간과 운이 저절로 내 편이 되어 모든 걸 해결해 줍니다. 실제로 1년 전에 끙끙 앓았던 고민이나 걱정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고민이나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괜찮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그런 차이를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도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생기는 건 각자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과제에 차이가 있어도 영혼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일에는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능력이나 모습, 피부색, 언어 등과 다양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영혼과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괜찮아, 정말 괜찮아 라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남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다. 저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은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당신의 가족 중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눈에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한심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신은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그 문제의 해결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시도가 잘 통할 때도 있고, 더 나아가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을 위해 깨달은 바를 책으로 써내면 잘 팔릴 수도 있습니다. 즉, 문제를 가진 사람을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그 문제를 그저 싫어하며
떨쳐내려고만 하지 말고 살리는 방법을 궁리해 보면 되지요. 살리는 것과 고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면 분노가 표출되지만 그래, 이해해 라고 하면 서로 충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고치려고 할지 말지는 그 사람에게 달린 일이지요. 예를 들어 이 책 역시 한번 읽어보자는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읽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책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다거나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다른 배움의 기회가 있을 테고 거기서 배우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해도 바뀌지 않아요. 우선 나 자신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사이토 히토리의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책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계속 위로도 받고요. 또 깨달음도 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도 됩니다. 그 어떤 책보다 간단하고 짧고 쉽게 적혀 있어요. 물론 너무 쉽고 간결하게 적어두셔서 안 와닿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책은 뭐랄까? 그 기독교 분들이 성경 읽듯이 계속 그냥 옆에 두고 자주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감사한 책입니다. 강추드리고 꼭 사서 보셨으면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방에 쏙 들어오는 얇고 예쁜 책이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만나요.